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문화일보에 이 사회부장하는 이재규 기자가 이런 제하의 글을 시론을 썼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검찰만 모르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뭘까? 검찰만 모르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우리가 흔히 그 이재명 후보의 그 거짓말,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이 후보의 거짓말, 속칭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아니다, 진실이다 하고 국감 이후에 많이들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여당은 진실이다 로 방어를 하고 야권은 거짓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번에 국감에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이재규 사회부장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25일 사퇴했죠. 경기지사직을. 지사가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했다는 큰 거짓말을 감명 깊게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턱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그 괴벨스, 히틀러 바로 아래 2인자였습니다. 그 선전상입니다. 그 나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했다는 큰 거짓말을 감명 깊게 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단 던졌습니다. 큰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큰 거짓말을 감명 깊게 읽은 것 같다. 소위 괴벨스의 그 관련된 큰 거짓말을 감명 깊게 그 책을 읽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그 이재명의 태도와 언행을 설명할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얘기입니다. 나는 002 환수 설계자다. 유동규는 가까운 참모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우리 게이트가 아니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이 무슨 국민의힘이 자기 게이트라고 하면 자기들이 수사하자고 특검하자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특검을 하자는데 안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이 말도 아닌 얘기죠. 예.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해서 밝히면 되는데 특검을 하자고 국민의힘은 요구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정도로 열심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데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데가 어디냐? 여권하고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또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냐?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인데 이걸 갖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론가라고 일컫는 저 진중권 교수 또 종종 괴벨스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권의 선전선동을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괴벨스 언급을 이렇게 우리가 되돌려 보면 말이죠. 괴벨스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거짓말 하려거든 크게 하고 확실하게 거짓말을 해버려라. 확실하게 진실처럼 얘기하라. 그리고 반복, 리피트.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대중은 사실로 믿게 된다. 믿게 될 것이다. 이건 괴벨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나치스 그 유태인 학살을 하면서 그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놨던 그 히틀러를 갖다가 뒷받침해 줬다는 바로 그 괴벨스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가능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거짓말의 천재가 괴벨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거든 크고 확실하게 거짓말 해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중은 서로 믿게 되어 있다. 바로 이 법칙을 괴벨스는 실현을 한 겁니다. 실천을 한 겁니다. 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장동 사건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정리했습니까? 원희룡 씨가 5포인트 펜타곤을 해가지고 바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5개를 얼개를 딱 갖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알려지게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 1타 강사가 됐습니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장동 이 대충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란 말이죠. 대장동 4인방 있지 않습니까? 4인방. 4인방이 원주민 토지 17만 평을 갖다가 평당 280만 원 정도의 강제 수용을 했다. 이겁니다. 강제 수용하는 건 누가 수용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제 수용하는 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지 누가 강제 수용합니까? 국가가 성남시가 강제 수용한 거 아닙니까? 대장동 4인방이 원주민 토지 17만 평을 평당 280만 원 정도의 강제 수용해가지고 1,400만 원의 대판 당군 일의 최대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땅만 그렇다는 거죠. 1,400만 원의 대판 당군 일의 최대 부동산 투기 사건. 어떻게 뻥이 이렇게 튀겨질까요? 280만 원 정도의 땅을 갖다 강제 수용해서 1,400만 원의 대판 당군 일의 최대 부동산 투기 사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재규 사회부장은 상당히 조사를 면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5개 블록에서는 아파트를 직접 한 평당 그러니까 3.3m 제곱이 되죠. 한 평당 3,3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한 번 뻥튀기 1,400만 원이 되고 28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되고 1,4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되고요. 그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행사업의 최대 위험 요소가 바로 관청이라는 겁니다. 관청, 여기서 성남시입니다. 자,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일사천리로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인허가 업무는 누가 합니까? 인허가 업무는 성남시청이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장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시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 뒤에는 유동규 뒤에는 그를 자리에 앉힌 이 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 있는 실무자가 건의한 개발이익 초과 환수 조항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실무자들이 이 건의한 거, 이 개발이익 초과 환수 이 조항 꼭 넣어야 된다. 이게 어디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공공이익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앞장서서 도둑질에 나선 그런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22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이 아닌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것은 블랙 코미디라고 이재규 사회부장은 딱 지적했습니다. 블랙 코미디다. 왜 뇌물 혐의냐? 배임인데. 형법 제355조를 들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범죄가 바로 배임죄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3억 5천만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고 7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형사사건 내규 지침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700억 원 정도는 교묘하게 챙겨도 배임죄 처벌은 없다는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부장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윗선 연결고리도 딱 끊겼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 지사의 측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가 만약에 없다면 이 지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을 수가 없죠. 유동규를 선을 딱 끊어버림으로써 그 위를 갖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사에 대한 책임을 결국 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이 흔적을 공소장에 남겨놓기는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는 맨 뒤편에 참고사항에 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임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놨다는 겁니다. 칼을 빠뜨린 자리를 배전에 새기고 나중에 찾겠다는 각주구검 같은 행위라고 이재규 사회부장은 불쾌해야 합니다. 어리석거나 무능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비겁한 일이라고 딱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두 흐지부지 사라질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수사팀은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라고 시작되는 검사 선언서를 미래 권력자에게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지금 이 시로는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검찰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주변에는 뇌물과 횡령, 배임, 조직폭력의 그런 아주 사기, 더러운 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사악한 기가 떠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주변에는 뇌물, 횡령, 배임, 조직폭력배의 그런 더러운 기운이 떠돌고 있다고 이재규 사회부장은 지적합니다. 연좌제 금지로 꺼내기가 그렇지만 조카의 모녀 사례도 있다고 또한 부언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모녀 사례, 이건 또 뭡니까? 연좌제 금지로 꺼내기가 그렇지만 조카의 모녀 사례도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사과 인스타그램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캠프 사무실 직원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자정을 넘긴 12시 57분에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면 누가 올렸는지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캠프에서 아주 중요 임무를 하는 사람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 임무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캠프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캠프의 실수 때문에 윤 후보가 엄청난 정말 데미지, 손상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버럭하는 고압적 꼰대 모습을 보면 국정을 맡겨도 될지 걱정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버럭하는 고압적 꼰대 모습을 보면 국정을 맡겨도 될지 걱정이 든다고 이재규 사회부장 문화일보 기자가 꼬집었습니다. 정치는 최선이 없는 조건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는 최선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선이 선택이 안 되고 차선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최악을 피한 차악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최악은 좀 피해보자, 차악이라도 받자라는 그런 선택이란 겁니다. 이승만의 외교 감각이라든가 박정희의 추진력, 김대중의 해안, 김영삼의 뚝심, 노무현의 실용성 등 모두 갖춘 지도자는 없다는 겁니다. 투표자를 찢어 던지고 싶더라도 투표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좀 잘 찍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찍어라. 그런데 괴벨스의 큰 거짓말이 사실이겠느냐 이거죠.
나치 잔악 행위를 다루는 웹사이트 소위 유태인 버추얼 라이브러리에는 괴벨스 저작 어디에도 동일한 언급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언급한 것처럼 국내에서 인용이 되는 아까 그 말, 철저하게 거짓말해라 이런 거. 불안한 예감, 바로 그 지점에서 불안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 게벨스가 얘기했던 그분, 거짓말 하려면 철저하게 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확실하게 하고 크게 거짓말하라는 바로 그거. 그 말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게벨스의 큰 거짓말은 진짜 사실일까? 나치 잔악 행위를 다루는 웹사이트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국내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예감이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 3월 9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이 사실로 바뀌고 대장동 개발이 공익환수 모범 사례로 기록될지도 혹시 모른다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은 현 정권의 검찰만 모를 뿐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일타 강사가 이 5개 점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국민들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진상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대중 상황을 모면하려는 대통령은 뽑히지 않길 바랄 뿐이라는 것뿐입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대충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런 대통령이 뽑히지 말아야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일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자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국민이 고뇌해야 할 문제 아닌가. 자, 그래도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 이 대장동을 보면서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야권의 후보 몇 면을 보십시오. 정직한 분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직하게 보입니까? 거짓말쟁이로 보입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짓말쟁이로 보입니까? 진실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재명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윤석열은 일단 그 게이트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검찰에게 바로 수사라고 경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홍준표 후보 보십시오. 대장동 게이트를 이렇게 볼 때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 유승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원희룡을 한번 보십시오. 원희룡. 대장동 게이트 5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타 강사. 한꺼번에 그냥 한타에 그냥 대장동 게이트를 환히 밝혀준 어떤 게이트다, 어떤 문제다, 특검해야 된다. 이 정권의 가장 엄혹한 좋지 않은 불법 비리다. 이렇게 밝힌 원희룡. 자, 대장동 게이트를 가장 겨냥을 세게 한 분은 윤석열 그리고 원희룡 두 분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두 분 홍준표, 유승민은 대장동 게이트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만큼 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희룡만큼 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 고리를 풀질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죽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검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최고의 말입니다. 최고의 말입니다. 검사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수사를 잘못했다면 나중에 역사의 책임을 질 것이다. 히스토리, 역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대장동 게이트를 완전히 분쇄하고 해부할 수 있는, 그리고 처벌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장동 게이트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한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사실 진실이 남게 되니까 책임지고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한, 검찰에 경고한 윤석열, 거기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을 완전하게 해부하면서 밝혀낸 원희룡의 그 일타 강사의 펜타곤 5점,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들입니다. 자,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